무너지지 않는 허공도 법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건물은 이제 그 인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해서 건물 그 어디 가겠어요? 다 인연으로 딴 데로 훑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 이제 법을 배우면서 드러난 모양은 인연으로 생겼기 때문에 스스로 성공이 없고 그래서 허망하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걸 사람들한테 허망하다고 얘기할 때는 집착을 하니까 허망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다른 인연을 만나 또 만나 계속 변해가거든. 그래서 허망하다 하면 계속 변해가잖아. 이렇게 실제로 매 순간은 실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두 개를 같이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참 옛날 희한한 게 참 실과 허가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 힘든 거지. 원래는 시공이라는 게 없거든요. 이 법에는. 근데 인간에게는 인간 세계에는 시공이 생기다 보니까 매 순간 드러나고. 그게 뭐냐면 바다는 사실은 늘 바다잖아요. 바다는 늘 바다인데 파도가 다 치니까 시간이 생기잖아. 바다만 있을 때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파도가 치니까 생겼다 사라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생겨. 지금 우리가 이 법에서 이 우주가 시간이 생겼기 원래는 시간이 없는데 이 법에서 그걸 파도에 비유하는 그걸 거기에 매달리면 또 다른 그 상이 만들어진다 이런 책이 어디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어떤 말을 해도 말은 관념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높지 않으면 아무리 제대로 말해도 이건 그래요. 왜냐면은 전달하는 방법이 관념적인 말로밖에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래서 이제 때리는 거야. 이건 직접적이잖아요. 말로 안 하고 이제 득산방패가 팍 때리거나 아니면 인지하려고 활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쓰는 건데 뭐 여기서 그렇다고 막 뚜대 태풍기나 뭐 아니면 또 올라 앉아가지고 법회합시다 하고 탁 하고 내려가뿐다. 이거 얼마나 성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렇다면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낱낱이 세세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나아요. 다만 이 법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내가 이 공부를 처음 할 때에 너무나 그 단어에 대해서 애매모호함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이 육조현영 스님은 건강경을 쥐고 있고 또 백봉 김기주 선생님은 자기가 참선하다가 새벽에 동화사 밑에 교회에서 종땡 치는 소리에 깨달았거든요. 누가요? 백봉 김기추라는 분이 계세요. 돌아가셨지만. 이제 서울의 현정 스님이 이제 대구 스님하고 같은 그 시대에 같이 있어. 60년대, 70년대 같이 이제 그렇게 서울의 대우거사. 부산에는 백봉 김기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사실 교회 종소리도 깨달았어요. 아이들이한테. 동화사 말사 남자에서 이렇게 참선하다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참선을 하다가 깨달아서 그런지 모든 제자들 참선을 시켜요. 그렇게 대우거사는 그거 참 바보 같은 짓을 한다. 뭐 수행할 게 있다고 참선을 시키면 대우거사는 수행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공김수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적어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고 또 그렇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그걸 가르쳐요. 저 같은 경우는 일체가 생각이네 하는 걸 이것을 깨달으니까 하면 12분별 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김장생은 이것만 깨달았거든. 군산거사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거위가 알을 탁 깨갖고 탁 처음 보는 놈이 엄마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각자의 그 집안 바풍이라 집안 살림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러다 할 게는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다 성향이 다르잖아. 그래서 진짜로 공부하는데 한 1년 정도 해봐도 안 될 때는 다른 쪽에 자기가 스님 쪽으로 가야 돼. 안 가도 상관없지만, 물론 이제 같은 경우는 3년씩, 4년씩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안 돼가지고 대우한테 가잖아요. 대우? 그때 이제 그 황교 스님하고 대우 스님하고 따르셨거든요. 대우 스님은 이제 전남도 하여튼 그렇게 내려가고, 전남도 가고 뭐야. 석두계로 내려가는 거 하여튼 그런데, 조금 다른 계열인데,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말로 전달하는 것은 이 관념이라 가지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을 헤아리지 말아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궁금해 물어보는데, 응? 아까 듣는 사람은 이게 설법이 달리 들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말할 때도 좀 다를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 상황을 바꿔가지고 이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까? 내가 한 6, 7년 전에 어떤 아줌매가 찾아와가 법을 묻길래 내가 설명해 주니까 예. 하는 말이 자기에게 다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 내가 조금 노한 목소리로 이때까지 자기 생각으로 이해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면서 지금도 자기 생각이 맞게 들어가면 어떻게 깨닫겠노? 확 버릇했어요. 그러니까 대종고 스님은 수행을 어떻게 하라 하면 낯선 것을 익숙하게 생각하고 익숙한 걸 낯설게 공부를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려라, 생각을 헤아리지 말아라고 합니다. 답답해져야 돼. 근데 답답해서 뭐 뚫히는 게 아니고 답답한 그 자체가 다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이 생각은 자꾸 알려고 하다 보니까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답답한 것이 다라고 다 알면 풀려. 그러니까 매 순간 살잖아요. 답답할 때는 답답한 걸 살고, 시원할 때는 시원한 걸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님이 자기 스승한테 스승님, 추울 때는 어떻게 하고, 더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 추울 땐 추위에 뛰어들고, 더울 땐 더위에 뛰어든다. 뛰어든다는 말이냐 표현이지만, 그 추울 땐 춥게 지내고, 더울 땐 춥게 지낸다는 거죠. 물론 그걸 또 미련하게, 나는 따뜻한 게 있는데 추운 데서 벌벌 떨면 그건 진짜 미련한 놈이고, 하여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모르고, 자꾸 의심하고, 자기 그렇게, 뭐냐면, 기준을, 이 법에 두는 게 아니고, 자기 알면 두고 있거든.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게 아닌데. 예, 그냥 암, 모름, 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아는 자가 되려고, 보는 자가 되려고, 깨달은 자가 되려고. 근데 자가 되게 되면은, 이 자를 끌어가야 돼. 그럼 또 분별이 생겨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잖아, 인연에 따라서. 알 때는 아니, 우리 사실 보세요. 내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생각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몸을 돌아볼 때 비로소 몸을 보지. 몸을 돌아볼 때는 돌아보는 생각이 있고. 내가 생각이다. 네. 내가 암이다. 내가 봄이다. 그렇죠, 그렇죠. 나는 없다. 네, 나는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보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말은 맞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봄이 되려고 그러고, 몸을 없애고 눈만 달고 다니라 그래, 또 사람들이. 그게 말 따라 다니는 거란 말입니다. 봄이다. 나는 봄이다. 실제로 우리는 볼 때는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순간, 이게 너무 찰나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이 찰나로 지나다니니까 이 생각이 한 묶으로 묶어가지고, 보면서도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물론 내는 있죠. 보는 내가 있지만, 고정된 무엇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정된 내가 본다고 착각하는. 그렇게 자꾸 보는 자가 되고, 앓는 자가 되려는 겁니다. 이게 병통이에요. 지금 깨달음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아는 자가 돼요. 이해하는 자가 돼요. 보는 자가 돼요. 단 한 번이라도 이해 못해도 그냥 그것만 딱 돼보면 그게 쉽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거는 그때 순간에 내가 나지 고정된 내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도 또 고정된 내도 좀 있어요. 왜냐면은 섭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반찬밖에 없는 것처럼 먹어야 되지만 뷔페 가가지고 뭐 하나만 먹으러 가는 거 없잖아. 지금 또 지게 맞는 걸 먹어야 되지. 맛있게. 그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면 이해가 되는데 생각을 하려면 자꾸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에 예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지나갈 순간순간을 이렇게 묶으려고 하니까 나았습니다. 그거는 아주 핵심이다. 예. 그 지나간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좀
아, 예. 묶으려고 하지 마. 묶으려고 하지 마. 저절로 묶여질 수 있어도 내가 그걸 묶으려 하지 마. 그렇죠. 안 해도 저절로. 저절로 묶여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섭을 써도 섭을 고집하지 않고 쓰면 그냥 쓰는 거죠. 근데 고집하기 시작하면 이제 옳다 그르다 되거든. 물론 또 고집했다 치더라도 지나간 건 또 놔둬야 돼. 그 지나간 걸 또 고집했다고 다 탓하는 게 묶으려고 하는 거거든. 엮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게 바로 칡나무와 나무, 칡등과 나무 등불이 서로 의지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나가지고 원래 그것도 쓰지 마. 예? 나무의 모양에 따라서 식이 쭉. 그렇죠, 그렇죠, 모양에 그렇죠. 따라서 예, 예. 가만- 그게 이제 반년이라는 거거든. 그게 우리 생각은 늘 반년하려고 해요. 그걸 어디든지 기대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모른다 하는 게 제일 좋은 기라. 그래서 순승 스님이 모른다. 사실 모르고, 우리가 뭘 한단 말입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실제로 과거에 들은 지식을 갖다 얘기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법이 이렇다는 걸 알지만은 법 이해는 몰라요. 그래서 전문에 왜 뭐냐 김기태 선생하고 이제 내가 그때 있을 때 왜 기독교 그 아줌마가 2년 동안 울고 댕기다가 죄가 없었다는 얘기했잖아요. 2년 동안 죄를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내가 절대로 나는 죄를 벗을 수 없는 사람이야 하고 펑펑 울고 죄가 없었다 하는 아줌마. 그 아줌마가 나중에 농담으로 김기태 뭐 그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네 도덕심만 날지 다른 건 젠댕이야. 맞아요. 우리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순간에도 요 나가서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어요? 모른단 말이야. 내가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몰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한테 물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어떤 물음이 올지 모르잖아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요. 사는데도 불구하고도 자기가 이해가 걸리면 모르는 게 답답해 못 사는 거야. 그렇게 모르고 있으면 돼. 우리는 사실 모르고 살아요. 실제로. 여기 가자, 집에서 여기 가자 하는 건 알지만은 오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차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뭘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막 줄어들지요.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그 차 택시를 할 때 그 회사를 옮겨가지고 들어간 지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은 어떤 아파트 앞에서 이제 손님을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손님이 안 나와가지고 에이 가야 되겠다 하고. 그런데 그 아파트 옆에 길이 저쪽에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멀리서 보니까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경 나서 씩 나오는데 뒤에서 차 팡 온 거야. 근데 그 옆으로 뚫대가 있었거든요, 분위기를. 근데 희한하게도 그 차가 보면 이렇게 브랜드 해가지고 앞에 프론트라고 하죠. 앞에 브랜드라고 해요. 일본말 브랜드라고 그러고 반바가 이렇게 달아있거든요. 브랜드는 끊김 하나 없는데 반바가 톡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받은 차는 쭉 긁혔죠. 그래갖고 이제 이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변명할 거리를 오만성 생각해가지고 해서 저는 가지고 그 반바를 싣고 갔다. 또 들어갔는데 전문한 사람이 또 그때 마치 멀리로 나간다고 차 또 들어가니까 나오면서 뽀뽀디 참 희한하게 떨어졌네 하더니 야 이거 고쳐줘야 가까워버린겨. 내가 오만성 변명할 거리 다 만들어갔는데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쓸데없이 문제한 거야. 물론 사업 같은 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계획도 짜고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여기 올 때 여러분들이 일찍 올지 늦게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차가 있는지, 차 세울 때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모르기 때문에 또 살아갈 수도 있지. 알면 무서워서 도망갈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알고 모르면 있는 게 실제로. 바보처럼 텅 비어야 하고
등기우라 하겠지, 등기뿐네. 이게 이제 모른다는 걸 알고 준비해버리면 사실 규칙 같은 게 많이 없어져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일을 능률있게 하지만은 상당히 우리를 부숴하잖아요. 규칙이라는 게. 근데 이게 떨어 나와버리면 규칙이 있는 곳에 갔으면 진짜 누구보다 잘 지켜요. 왜냐면 내가 없으니까. 또 규칙이 딱 없어지면 또 내 습대로 그냥 딱 살아요. 근데 주머니에 동물처럼 산다고. 그 강의를 들을 때 그래 저거야 하는 그런 부분을 내가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 느낌은 되살릴 필요 있지만 그걸 살 필요 없어. 아니 저 부분이야 저 말이야 또 저런 느낌이야 하는데 그걸 보통 우리는 강의를 들으면 적거든요. 적어나가 되돌아가서 그때 그 느낌이라든가 그때 뭐 생각들을 되살리거든요. 공부하는 그렇죠. 방법이. 예.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조약했는지도 모르죠. 그것도 자신도 모르잖아요. 예. 그것도 약간 느낌이 그렇죠. 그냥 몇 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할 거는 기억하고 기억 안 할 거는 지가 알아서 잊어버리겠죠. 그렇지. 근데 예. 우리 보통 공부하는 방법은 적어놨다가 되돌아가서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참 대세계가 몇 분 대세계가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요약했을 때 그 마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헤아릴 마음일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자기 생각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냅두면은 버릴 것도 없고 그냥 놔두면은 놔두면 뭐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것이 그때 그거구나 이렇게 딱 며칠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근데 일부러 공부하는 방법이죠. 그냥 세간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외워두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지. 그러니까 머리로 헤아렸는지 시간이 지나보다 보면은 진짜 어떻게 왔는지 나중에 그냥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숙성이 되죠. 자기 안에서. 어느 순간 툭 떨어진다. 이 부분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또 하나를 세우면 하나의 가림이 생기겠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렵죠. 세간법으로 이때까지 해보지 않는 방법이니까. 근데 이제 깨달은 사람은 깨달아서 이거네 빌까 이거나 이걸 갖고 이렇게 그랬나 이렇게 하는데 실제 못 깨달은 사람은 그거 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접근한다는 게 그걸 이제 깨달아 보니까 쉽다 코 만지도 쉽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온통 법이니까 뭐 늘려있는 법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거기서 이제 맹점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아줌마한테 들은 얘기인데, 며느리들이 시부모를 계속 모시는 걸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계속 내가 일관되게 모시지 못할까 내 마음이 그게 제일 두렵대요. 사실은. 싫은 것도 있지만은, 그처럼 이 부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 그것을 자기가 쌓아놓은 지식대로 그대로 깨달음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그게 굉장히 겁이 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 하도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까 또 하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고 집어지는 겁니다. 그냥 무슨 간 아무것도 아니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또 집을 또 하나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자꾸 집을 지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마음이 그래요. 그게 전부 다 자기가 짓지. 이 법이 참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진짜 집을 한 채면 그렇게 집을 한 채 짓는데
벽을 얼마나 많이 두껍게 만들어 놨는지 그 집 안에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요. 진짜 중국에 뭐 카베 집 크기가 뭐 여의도 5개 정도 된다 그래 한 집이 그거 들어가듯이 그렇게 길게 들어가야 돼요. 대구서부터 들어가려고 하면. 그렇게 이제 자기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라. 그냥 생각을 잘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걸어가고 밥 먹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도 안 하고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게 깨달은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게 깨달은 모습이라고. 딴 거 없어요. 근데 깨달음 타는 입을 딱 집어넣으니까 막 깨달음 상이 딱 생겨갖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깨달음의 상용자 그게 붙는 여러 가지 모습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아이 못한데 이러는 거죠.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파도를 보고 바다를 가면 누구나 그렇지 하잖아요. 근데 뭐 파도 보고 바다 가면 되겠네. 파도가 파도의 삶을 살라고 그래. 난 또 뭐 지도를 살지. 그 파도의 삶을 살라고 그러는 자꾸. 깨달은 삶을 살라. 그 깨달은 자가 되려고 그런단 말이야, 자꾸. 그러지 마라. 아는 자가 되려고. 그게 가로막는 겁니다, 사실. 그 연결해가지고, 부처는 부처행위라 하는데, 그거는 뭐 어떻습니까? 부처가 부처행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대로 살아가면 그게 부처행위거든. 근데 아무것도 아닌 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부처행은 못하는 거지. 아무도 아닌 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들어가도 한 30방, 나와도 30방 하는 거라. 살락하면 살려고 하고, 살지 말라고 하면 또 살지 않으려고 그런다고. 근데 저절로 되거든. 냅둬 보면 저절로 알아서 다 사는데, 아는 자, 사는 자가 되려, 깨달은 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그게 벌써 내가 딱 들어앉았잖아요. 아까처럼 그냥 사고 났네 미안하고 불복 뚫고나 그렇겠는데 거기서 마치 사고도 내 잘못이 아니고 그것도 대단히 줄이 갖고 갈라갈게 그래. 오만상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또 가보니까 엉뚱하잖아요. 뭐 내한테 어쩔 줄 말하고 그거 참 시원하게 그러는데 야 이거 저 고치더니 하고 가보는 거야. 법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기사도 법은 그거 신경도 안 써요. 촉촉하게 지나가요. 그것도 그래서 살잖아. 사실 길 걸어갈 때 말하자면 평상시 삶은 그렇게 살잖아. 그리고 그걸 갖다 누가 그런 거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계속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부처행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실 부처행인데 부처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만약에 부처행이 따로 있는 것도 막 일체가 한번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지 마라 하고 얘기를. 부처는 부처행이라는 것도 무시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부처는 부처행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가 부처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부처니 부처행이니 부처작용이니 하는 그거는 구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이것이 일체가 한 법이다 하고 알면 그만인데 일체가 한 법이다 하고 아는 자가 되려고 그래. 아는 행을 하려고 그래. 이게 나누잖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부처가 되면 그냥 부처행은 그냥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렇죠. 밥 먹으면 똥 나오잖아요. 그게 부처행이라.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야의 지혜가 바로 그거라고, 사실은. 잠오면 하품 나고, 머리 대면 뭐 되자, 머리 대면 잔다고, 뭐 되자 하는 게 반야의 지혜라.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자꾸 이거 거룩하게 만들고 현명하게 만들어가 반야의 지혜하면 또 뭔가 대단한 줄 아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으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생각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안 하잖아요. 질문 있으면 그냥 잔소리 질문도 하잖아요. 나한테. 그러면서 뭘 또 그러니까 나도 달마 스님이 손은 흔들고 발을 움직이면서 왜 모르나 다 받았었는데 깨달음 특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 저게 그 가방에 집어넣고 이게 잡아 담그는 위자법인데 완전히 싫은데 고개 끄덕거리고 바다에 출렁거리는 파도가 바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끄덕거리고 다 출렁거리고 있잖아. 파도처럼. 그게 다 한 법이야. 그리고 생각으로 막 지어가 회사도 사실은 법을 때 똑같은데 생각을 지으니까 자꾸 법하고 충돌하고 우리가 힘드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깨닫든 안 깨닫든 이 법은 아무 관심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과거의 가치가 탈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뭐가 중요해요? 지가 가치가 지금 감옥에 탈출하는 건데. 그냥 이대로 답니다. 덤비었군.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다합니다. 이 속에 또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내 눈치를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저절로 들잖아요. 저절로 드는 그게 다야. 거기다 시비 안 하면 돼요. 저절로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밥 먹자는 것도 생각, 마치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배가 고프니까 밥 먹자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아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라. 그냥 매 순간 알면 돼요. 그냥. 또 틀리면 돼. 뭐 틀리는 게 나잖아요. 아까 했잖아. 걸어도 오면 인연이고 오라도 안 오면 그건 인연이 아니고요. 그리고 항상 생각이 한 발 앞에서 나를 끌고 가는. 그렇죠. 주인이 되려고 이게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목표라는 그런 네. 이것도 아닌 목표예요. 이게 한마자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들한테 점잖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그렇죠. 칭찬 받아야지. 이런 모든 노력이나 이런 것들 이런 때부터 무수히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삶의 목표가 되어서 모든 목표, 가까운 목표, 별의별 목표가 다 짬뽕돼 있죠. 나를 끌고 가는데 그렇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참된 삶이라고 내가 착각을 했다라는 게 지금 느껴지네요. 그럼요. 사실은 그걸 다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끊어야 되지. 이거 이제 완전히 헛살아가고 네, 헛살아가죠. 그렇게 부처님께서 중생의 생각들이 전도됐다. 그래서 나가면은 택시 할 때에 어떤 아가씨가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하여튼 고점에 손님 타는데 우연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니까 어머나 그럼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교육을 다 거꾸로 해야 되나요? 알아듣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있는 걸 없다고 없는 걸 있다 하거든 지금 사실은 사람들은. 김기태 선생님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그걸 그대로 듣고 그 소리 듣고 갔는데 이제 그 동아리나 친구들 모임에 가거든요. 보고 있으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지 않는 걸 있다 하고 있는 걸 없다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 참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가만히 보면 다 관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 뭐 가르쳐서 왜냐면 또 세간을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면 돼요. 그 백장 선사는 희론이라고 얘기할 때 희론은 뭡니까?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희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뭐 술 한잔 먹으면서 떠들고 농담하고 개콩 보고 웃고 하는 것은 희론이 아니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그러니 하는 게 희론이라고 해요. 시비 아니다. 그것이 희론이다. 왜냐면 일제가 한 법인데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 옳고 그름이 있으면 이법이죠. 이것이 빨리 탈출해야 돼. 옳고 그름이 있다 보니까 깨달을 자가 돼야 돼. 깨달아서 깨달음을 흐트리지 않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확실한 걸 자꾸 원하는 거예요. 이걸 안 어그리고 계속 끌고 나갈 무엇을 자꾸 자기도 모르게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참 묘하네. 묘하죠. 인간의 생각이 참 묘합니다. 그리고 깨닫고도 모임을 하다 보면요.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생각이라. 그렇게 많아요, 생각이. 망상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그 모임을 몇 년씩, 십수년씩, 몇십 년씩 해요. 옳다, 그렇다 하는 것이 있으면은 아직 망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 얘기 안 하잖아요, 일단. 그냥 듣지. 하지만, 예. 시비를 가리려는 그 생각 자체가 나한테 한 목표가 돼가지고. 그렇죠. 내 한 발짝 앞에서 나를 끌고 가. 예, 예.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네. 현재를 안 도하고. 그렇죠. 특히 서울에 그런 분이 하나 계셨어요. 신명이라고 한 번씩 들어와요, 용도에. 그분은 판사를 하셨어, 평생을. 판사가 뭡니까? 평생 시비를 가리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내한테 몇 번 와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결국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랜 수배. 판사, 교수 이런 사람이 제일 그런 거 힘들죠. 또 그럴 수가 그 있죠. 안에서 시비의 의미가 뭔지 좀 와닿아요. 예, 예. 목표라는 게 꼭 뭐 천당 가야 된다, 하나님 뭐 그런 목표도 많지만 정말 바로 내 앞에 있는 목표는 내가 목표는 지금 모르고 살았다. 그렇죠. 예, 예. 바로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은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 발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바보, 그렇게 어떤 선사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면 좀 건져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간에 알면 사실은 전부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법을 얘기하는 거죠. 시비하는 게 전부 그렇죠. 아르기지. 그렇죠, 그렇죠. 이건 되고 저건 되고 이건 그렇죠. 이렇고 저건 이렇고 전부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또 양변이라는 거는 육조 스님이 이렇게 말해요. 법을 설할 때는 항상 양변을 들어서 가르치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옳고 저게 그러다는 게 아니고 모든 건 양변이 있다. 그럼 여기서 옳다 하면 여기도 옳은 게 있고 여기 그러면 여기도 그런 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양변도 싹 없애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토론이 쓸데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토론이 쓸데없다는 이유가 바로 그렇죠. 토론이 쓸데없고 또 사실은 이 법이 인간이 이게 법이 약하다고 법이 그 따라하겠습니까? 그 웃기는 거지. 이 토론에 물들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토론하지 마라 그래요. 옳고 그름을 가린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뭐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부산의 무신선언에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그냥 자꾸 이 법을 옳게 아는 니가 아는 게 옳으니 그러니 자꾸 다툰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나가기 싫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김단생은 절대로 그러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은 시비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시비에서 올 것 같으면 잘 따지는 놈 제일 잘 깨닫지.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시비 잘 가리는 사람들. 세간으로는 시비 잘 가리는 사람을 똑똑하다 합니다. 예, 예, 맞아요. 그렇게 전도되어 있으니까 세간에 똑똑한 사람이 이 법에서 제일 근기가 못한 사람입니다.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참 열심히 해야 돼요. 알려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 일체탄법이라는 사실, 시비분별을 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알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걸 알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다 알아집니다. 얘가 애를 안 써도 이 법이 다 넣어주거든. 무정술법이잖아. 또 일이 관계에서도 알게 되고
저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거 처음 알았을 때 썼던 거리나 지금이나 글은 똑같은데,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아는 게 많아졌다고. 이게 어떤 그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이 이제 법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식이 맑아졌다 할까? 아니고 지혜가 늘었다 할까? 이거는 내가 알아가려고 노력해서 알아진 게 아니고 절로절로 이미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절로절로 툭툭툭툭 찍히는 거예요. 그걸 지키듯이. 그래서 알아서 된 게 아니니까 생각으로 해야지. 또 깨달아도 보험이 다 될 때까지는 생각으로 헤아리는 걸 따라가지 마라. 오히려 그게 막으면 돼. 이때까지 자신 노력해서 만드는 것을 다 부순다고. 김대한 선생은 이렇게 이 법을 가르치는 거, 법을 가르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중심을 두고 있지만은 나는 늘 말하자면 법은 꿍꿍거리다 보면 소 뒷발 잡듯이 잡을 수 있으니까, 소 뒷발을 쥐잡듯이 올 수 있으니까 오고 난데 시비분별하지 마라. 그하고 시비분별을 하지 않으면 시기 맑아지면 빨리 깨달아야 돼. 어떻게 쌍사상도니까 아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몰라도 살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는 모르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왜 특히나 그거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누가 내한테 욕했는데 내가 모르면 아무 문제 없는데 알면 고마워 시비질 하잖아. 그죠? 그거 같거든. 아니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친구가 내한테 그때 욕했다 하더라도 계속 욕하려는 건 아니거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안 할 수도 있고 인연이 다 달라지는데 거기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잡고 있으면 오히려 내한테 또 하나의 또 상을 세우게 돼요. 다 가로막는 거죠. 질문 지휘 응답인데 내가 더 말을 많이 하네. 술 좀 와야 돼. 예? 술좀 있어요. 술이 한잔 더 해야 되는구만. 그러면 이쯤에서 마칠까요?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